금요일 날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된 조사가 나오고 또 탄핵 찬반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서 마치 중도층이 보수층에서 대거 입안한 듯이 그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갤럽이라는 한계 여론조사에 편향된 여론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당 지지도에서 금요일날 갤럽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 그리고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4, 더블 스코어처럼 됐다고 말을 하고, 또 정권 교체 지지가 전체는 53대 37, 중도층에는 62대 27로 결국 중도층이 돌아서서 이제 보수가 다시 약세로 되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수는 제목을 보수로 가나 했더니 중도층 되돌았었다. 그래서 탄핵 찬반이나 정권 교체 유지 여론이 크게 벌어졌다. 여당 지지율이 일주일 새 5%나 줄어들었다. 거부 행보에 거부감이 늘어났다. 여당의 강성 지지층 맞춤 행보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메네르시 등에 대해서 반감을 사서 그렇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국민의힘 중도층에서 비상 걸렸다. 그래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2%밖에 안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42%나 된다. 그리고 보수 결집에 집중했던 국민의힘이 중도가 이탈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 지지율 격차가 5%에서 22% 벌어졌고 여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한 후 강성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면서 중도층이 떠났다. 그래서 당의 일각, 즉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 이재명이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데 우리 당은 뭐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국의 신문 매체 중에 매우 신뢰성이 높은 조선중앙이 총대 메고 나섰고 이들은 중도 내지 보수 언론으로 분류됩니다. 자, 보수 언론이 최근 금요일날 갤럽 조사 하나를 가지고 중도층이 보수에서 떠나고 있다. 그래서 강경 보수에 매몰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면 또 전혀 달라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1.3%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올라가지고 42.7, 민주당은 2%가 내려서 41.1입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은 국민의힘이 0.8%가 올라서 45.3, 그리고 정권 교체는 2.5%가 내려가서 49, 오차 범위 안에 붙었죠. 또 탄핵이 공정한가 불공정한가는 공정하다가 50.7, 불공정하다가 45.1, 이것도 오차 범위 냅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는가가 52, 탄핵에서 복귀해야 되는가가 45.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찬반이나 그리고 정권 연장 교체, 탄핵 공정, 불공정 여부의 여론차가요, 별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수준입니다. 그러면 갤럽도 3대 메이저, 리얼미터도 3대 메이저인데 이 두 여론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계층이 진보 계층에서 4.6% 올라갔고 중도에서 2.5%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에서 2.5가 떨어졌고 중도에서는 2.2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도 진보에서 지지율을 올렸고 민주당이 중도 진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로 하게 되면 어떤 기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또 정권 연장과 교체의 차이도 줄어들고 또 탄핵 파면과 복귀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탄핵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결과면 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걸로 보이고 또 중도와 진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특이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투데이는 어제 여론조사를 발표해서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를 의뢰했어요. 탄핵 인용은 50, 탄핵 기각은 48입니다. 아까 리얼메타에서는 차이가 6.1% 차이였는데 아시아 투데이에서는 2%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투데이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에서는 탄핵 기각이 36, 중도 진보에서는 15, 진보에서는 8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도층이 떠났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중도하고 중도 진보만 해도 51이 되잖아요. 중도층에서 여전히 이렇게 지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게 입증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앙이나 조선의 보도가 탄핵 이제 선고를 앞두고 대중들에게 매우 나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사가요, 한 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금요일 날 난 여론조사를 가지고 토요일 날 일제히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떠났다. 그것은 강경 극우한테 휘둘렸다라고 그렇게 보도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중앙이나 조선 같은 매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강훈으로 비롯되는 한국의 강경 보수 세력이 탄핵을 갖다가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들만의 결집에 그치고 한때 이들의 다가서던 중도가 강경 보수의 과격한 주장과 극단적인 행동을 보고 떠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여론을 갖다가 얼마나 조작할 수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른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이틀 뒤에 나왔다면 조선중앙은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놓고 다시 또 내일 아침에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가 떠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중도에서 지지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보도한 내용이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숱한 언론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또 보수 쪽의 서너 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요. 그건 또 판이합니다. 그것은요, 기존의 여론조사 메이저라고 부르는 회사들과 판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보수 언론 안에서도 또 일반 언론들의 경향이 중도가 떠나서 이렇게 수구 보수, 강경 보수, 극우 보수로 지금 제한되어 있고 이들이 지금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론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수가 아무리 저것끼리 모아봤자 그래서 점점 더 강경해지면서 중도도 떠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최근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재명이가 이런 걸 먹어가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거고 윤통은 당연히 지지를 모으는데 극단적인 보수 지지만 결집되면서 탄핵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나를 보고 이렇게 왜곡되게 보도를 하면서 마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탄핵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 극우 보수 세력과는 이제 좀 차단을 하고 발을 빼고 멀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최근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는 이 국민의힘 의원은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렸고 뭐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보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실체도 없이 강경 보수와는 결별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논리에 빠져들다가 결국 보수층의 지지도 상실하고 중도층의 지지도 상실하면서 이재명이한테 맥없이 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윤통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결국은 강경보수 일부의 저항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걸 미리 사전 여론 공작을 통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틀 만에 달라진 여론조사 결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조선하고 중앙은요, 언론이 아닙니다.